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올해 마지막 영상이네요. 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올해 초 영상을 올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올 한 해의 시장 흐름을 오늘로 압축을 시킨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흐름처럼 연말로 갈수록 시장 흐름이 계속 좋아졌었죠. 그래서 올 한 해의 시장 흐름을 압축시켰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단 오늘 마지막 시장은 코스피가 1.6% 급등으로 마무리되었고, 또 동시호가에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고점이 사실상 올해 최고점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장은 2600포인트를 바닥으로 지지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0.8%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코스피 상위 종목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주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2주 뒤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도 따로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참조를 해보세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좋았었고, 또 2차원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모처럼 배터리 셀 기업들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 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를 제외했다면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HPSP라든지 리노공업 모두 꽤나 큰 낙폭이 나왔고, 반대로 코스피 내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제약바이오 쪽이죠. 이쪽은 코스닥 내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어제 기관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연속성은 없었고요. 오히려 기관 쪽에서 어제 매도 물량의 2배 가까이, 그 정도 되는 순매수 물량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금융투자가 있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오늘 6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살펴보니까 동시호가에만 외국인은 거의 2천억 이상의 큰 매수 물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나쁘지 않았고,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보다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수급을 살펴보니까 연말이던 배당락이던 크게 상관없이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다행히도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없었고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던 바이오 쪽,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고, 셀트리온은 기관 쪽에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한 주 사이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변화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로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두산로보틱스, 현대차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SK하이닉스, 기아,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에 집중을 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조금은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올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도 물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조금 빠지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또 중국이 오랜만에 바닥에서 1%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도 시장에 큰 변동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들을 비춰본다면 그래도 국내 증시의 반등 꽤나 의미 있었던 상승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는 배당락이었던 만큼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왔었던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또는 개인들이든 충분히 물량이 나올 수 있었던 하루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반면에 12월 들어서 유독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금융투자 쪽, 그쪽에서 한 차례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중에 1시가 넘은 시점에서 제가 수급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많은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배당 때문에 들어왔었던 물량이라면 매도 물량이 연속적으로 나왔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장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2달 연속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 초에 직전 고점도 돌파했어요. 그래서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왔다면 한 차례 다시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승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참조를 해봐야 되는 것은 지난 2020년 당시에 한 이때쯤 되겠죠? 21년 말까지 미국 증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상승이 나오고 정말 끝까지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을 지난 2021년 시장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따라보지 못할 정도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을 일단 월봉으로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은 어떠한 특정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21년도 고점, 정확하게 2년 1개월 전 고점이네요. 16,2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그 위에서는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요. 반대로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면 이 고점 부근에서 쌍봉을 맞고 한 차례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그렇게 보시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전 고점까지 완전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확연하게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최소한 10% 이상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위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내년 시장이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는지 그 점을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이미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도 그동안 눌렸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완벽하게 돌파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최소한 10% 정도, 그 정도는 올라주었을 때 정말로 돌파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돌파했지만 직전 고점 부근에서 한 5%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시장은 저는 미국 증시가 직전 고점을 확연하게 돌파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과 포커스를 맞춰볼 것이고요. 자, 그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대형주하고 성장주, 이쪽을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당시에도 이 구간이었었죠. 미국 증시가 크게 랠리가 나올 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이 바로 대형주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만큼 이번에도 직전 고점을 확연하게 돌파하고 또 새로운 그림이 나온다면 오늘 시장의 흐름처럼 반도체라든지 하반기에 많이 눌렸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또는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까지 이쪽도 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연관지어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폐장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시장이 열리지 않고요. 주말도 마찬가지죠. 1일까지 4일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은 9시 개장이 아닌 10시 개장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는 4일간의 연말을 맞이하고 1월 2일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가지 인사이트라든지 또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년 시장도 같이 화이팅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의 흐름, 단순히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것은 사실이고 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분명히 1월 시장은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나온 뉴스예요. 오늘 오전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재무 개선 작업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금융권, 채권자의 주도하에서 이 기업을 정말로 살릴지 말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난 2020년 당시에 이때도 두산중공업이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채권단이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또 사측에서도 여러가지 자구책을 내놓음에 따라서 기업이 완전히 살아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워크아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가 이 종목의 주가상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건설사는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상반기에만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좋지 않잖아요. 때문에 회사채 만기와 맞물리면서
건설업계 재무적 부담으로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건설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내년에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경기 침체 이슈들,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90년대 후반의 IMF까지 대부분이 국내만의 문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 이슈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어쩌면 조금은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탄탄하다면 오히려 국내만의 이슈는 아무리 부담스러운 이슈라고 해도 국내 주식시장에는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IMF도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아시아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이슈만 조금은 조심해 보시고요. 최소한 2월까지라도 그때는 롯데건설이라든지 SK, 한화, 현대건설 이런 주요 건설사들의 회사채 만기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조 4천억 중에서 1조 4천억 정도 그게 2월에 만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월까지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더 나올 수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영상 마지막 날에 떠올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시장에 반등이 나왔었고 또 코스피도 26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내년 시장은 3000포인트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 반등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 시장에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년 1월 2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